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심우정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이 본격 취임식인데 지난 16일에 일단은 먼저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첫 단추, 첫 스텝 굉장히 앞으로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첫 번째 과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이에요. 네네. 일단은 전임 검찰총장은 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받은 상황인데 어떤 처분을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선 검찰의 판단도 그 범죄를 처벌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이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도 법에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제 불기소로 결정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최재형 목사인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24일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리적으로는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그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고요.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도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해서도 심 총장이 이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수사지휘권 복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동안 아직까지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을 때마다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손모 씨에 대해 방조죄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지휘권이 회복되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결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중립성 또 수사의 신속성 차원에서 보면 수사지휘권 복권을 통해서 검찰의 중립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피고인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심리를 이제 받게 됐는데 2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드물지만은 항소심 결론과 다른 그 결론을 대법원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다시 무죄로 파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항소심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 사건이 방조죄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과 똑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꼭 이 고등법원 결정에 기속되거나 따를 그럴 100%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심 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사위 특혜 채용 수사 역시 마무리해야 될 사건으로 남아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도 매듭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좀 엮인 사건들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이제 거의 4년 가까이 검찰이 끌어온 사건입니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이제 급가속을 한 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는 사실 확보된 증거라든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당장 결론을 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대응 카드로 활용하려는 이런 의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가 하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로 집중되고 있는데 별건의 별건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가 진술을 통해서 당장 필요하다면 처분을 하든지 할 것이지 이거를 수사를 계속 끄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수사를 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임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네. 이제 심우정 총장이 임명된 게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검찰총장은 임기 말이나 이렇게 대통령 임기 말이나 이럴 때 검찰총장이 되면 어려운 시점인데 심우정 총장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먼저 끝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한테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심우정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법대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심우정 총장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그리고 대통령실을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검찰의 수장이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